안녕하세요. 세인의 세계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중국에서 임신하면 병원을 어떻게 다닐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도 중국 청두에서 임신을 하고 산부인과를 다녔는데요. 한국이랑 꽤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하고는 한국 산부인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임신하기 전에 자궁경부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산부인과를 갔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 산부인과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중국 청두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자연 임신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어디 병원을 가야 하지? 이렇게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중전공이라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보려고 청두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었는데 베이징 쪽에는 정보가 있었는데 청두 쪽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따준댐핑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따준댐핑 어플이 우리 한국에서 네이버 지도 같은 데에 음식점 같은 거 검색하면은 이 식당에 뭐 별점이라든지 리뷰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로 예약 시 뭐 할인 쿠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준댐핑에 산부인과를 검색을 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면 3분 이내에 도착?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겉에는 항상 대리석으로, 중국은 겉은 화려한데 속이 알차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병원도 사립이었는데도 겉은 깨끗하고 이랬는데 제가 한번 검진을 받아봤는데 안에 시설은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갔다 와도 이런 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여권 없이 이것만 들고 그 병원에 가면은 제 진료를 이렇게 기록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남편한테 어떡해, 나 산부인과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 또한 잘 모르고 남편 동료분들 중에서도 청두에서 임신을 하셨던 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어쩌다가 이제 알게 된 한국 의사 선생님이 여기 청두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중의학 쪽이랑 소아과 쪽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위챗을 드렸어요. 위챗으로 혹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산부인과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안치열 산부인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여기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하고 사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기가 굉장합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기가 많고 기본 검사도 되게 필수로 해야만 다른 검사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남편이 귀가 조금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3인민병원이라고 국립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번호표를 뽑았는데 대기를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몇 개 해보자 이래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니까 또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려면은 그 대기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그 검사 한 거 결과를 보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진료를 보고 그랬더니 저희가 아침에 갔는데 거의 점심시간 지나서 한 2시쯤 하니까 한 3, 4시간을 병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진료를 위해서.
그래서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분들이 막 작게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그냥 낫는 경우가 많고, 좀 아프다 할 때 병원을 가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국립보다는 조금 더 진료비가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지 않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국립산부인과는 가보지는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안치열 산부인과를 따준댐핑 앱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산부인과가 체인점이 많았고, 이게 보면은 진료 항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1회 그 할인 그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검사하는 산정 검사가 있어서 그거를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병원을 예약을 하게 됐어요. 원래 보통은 예약 방식은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전화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플로도 가능한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는 불가능했고 제가 신규다 보니까 예약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구매하고 가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호구처럼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따준뱀핑에서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여권을 들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결제를 해야만 후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접수 일단 해놓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다 끝나고 나면 결제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가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결제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해왔던 그 쿠폰을 이제 QR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사실 그 따준댐핑 앱에서 그 의사 선생님 리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이라서 의사 선생님들의 리뷰를 보고 제일 경력 많은 선생님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진료를 결제할 때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앞으로 이제 대기를 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혹시 몰라서 첫 타임 8시 반에 갔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진료를 보고 나오니까 한 9시에서 9시 반쯤? 그때는 산모가 많아가지고 대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중국 병원에 가면은 첫 타임을 그래도 노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따준댐핑 할인 쿠폰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가격으로 계속 다른 진료도 볼 수 있는 줄 알고 이 정도면 엄청 싸고 시설도 되게 괜찮고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따준댐핑의 쿠폰은 1인 1회만 구매가 가능하고 다른 항목들을 이렇게 1회씩 구매도 가능은 한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패키지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패키지를 받았을 때 그게 국내용이 있고 해외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국제판으로 그 패키지를 받았어요. 금액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진료 경험을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1층에서 그 여권을 처음에 방문할 때는 여권을 줘야 되고,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제 중국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말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말한 다음에 1층에서 접수비라는 거를 받아요. 그래서 한 20위안 정도 받는데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를 먼저 결제를 하면은 그 제 이름으로 된 뭐 이렇게 제 이름으로 된 약간 이런 라벨 이런 스티커가 붙은 라벨을 여러 개를 한 장을 줘요. 그럼 그거를 들고 2층에 가요. 가서 카운터에 이 라벨을 제출을 하면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진료 볼 수 있는 그 대기 명단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검사하게 되면 뭐 검사하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 것보다 그 초음파 대기 시간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기다렸다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만약에 다 봤으면 2층에서 이제 계산대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늘 결제했던 영수증 같은 서류를 받고 싶으면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처방받은 약이 있거나 이러면 1층에 다시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약을 처방받은 거를 교환을 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회원이 되려면 패키지를 끊어야 하는데 이 패키지가 40주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결제를 해야만 엄청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매번 올 때마다 접수비를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출산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주 패키지 말고 내가 한 30주 정도 다닐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패키지당 결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3개 패키지를 한 번에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비를 매번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보험 청구를 할 거여가지고 그냥 다음번 패키지를 미리 결제하고 가게 이렇게 의사하고 딜을 했어요. 그리고 접수비는 내는 걸로. 근데 접수비는 얼마 안 해서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패키지로 제가 미리 끊어서 국제판으로 가다 보니까 VIP 대접을 받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중국에서 약간 이 병원에서는 막 저를 위해서 1대1로 의사와 소통도 가능하고요. 위챗으로 친구, 위챗이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챗으로 친구로 해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약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접수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 뭐 여러 사람들 그 팀으로 해서 6명으로 막 단체 위챗방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했어요. 왜냐면 위챗은 한국말로 말해도 중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진료 같은 거 예약 같은 것도 그냥 의사 선생님하고 바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위챗으로 소통하거나 변경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따라다녔어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필요시에는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그 도우미 선생님 같은 분이 저 옆에 딱 1대1로 밀착 마크해서 저를 이곳 데려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고 검사해주고 되게 편했어요. 전담이 생기는 게 굉장히 좋았고 역시 돈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에서도 산부인과를 올 때 남편분하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90%였고요. 저는
저 혼자 갔습니다. 소통이 안 되지만 짧은 거는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갔고, 여기에 영어로 가능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남자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 의사 선생님 되게 싫어해가지고 중국어만 가능한 그 중국 선생님으로 지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따준댐핑 보고 제일 경력 많으신 분으로 갔는데, 그분이 약간 이제 조금 성격이 조금 잘 웃지도 않으시고 약간 딱딱한 느낌? 그래서 한번 남편이랑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남편이 중국어를 잘해도 그 의료 쪽 영어는 아예 모르는데, 산부인과 쪽 영어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되게 빵긋빵긋 웃고 되게 사글사글한 의사 선생님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분으로 바꾸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잘해줬어요. 막 항상 오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저한테 시간 다 맞춰주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게 최대한 해주고, 그리고 뭐 피 뽑을 때도 따라와서 피 잘 뽑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초음파 볼 때도 초음파 잘 이렇게 결과 같은 거 확인하러 오시고, 이렇게 저를 위한 그냥 개인 의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뒤에 검사 결과 듣고 갈래요? 아니면은 집에 그냥 지금 가고 위챗방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집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겠다 하고 검사만 하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국 산부인과랑 한국 산부인과의 차이를 보면서 놀랐던 점은, 일단은 1대1 아까 밀착 시스템, 제가 진짜 공주가 된 느낌? 저를 위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중국은 되게 엄격해요. 예를 들어 이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게 초음파를 통해서 봤는데 임신을 제가 한 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 피의 수치가 초기에는 2배 아니면 뭐 3배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증가를 해야만 이게 아기가 유산될 확률이 없고 건강하게 잘 큰다는 그게 지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수치를 쟀는데 제가 그래도 수치가 그냥 보통 산모에 비해서 꽤 있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기준치 2배로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피 뽑는 거를 그때 2, 3일에 한 번씩 한 4번 뽑았나요? 약간 그래서 한국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정도 수치면은 굉장히 그래도 높은 편인데 왜 자꾸 피를 뽑게 하냐. 그래도 증가는 하고 있는데 2배로 단지 증가하지 않을 뿐인데, 그때 정말 피 뽑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진짜 빡세다 이런 느낌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점은 그 초음파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한국은 한국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도 이렇게 같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고 초음파만 담당해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따로 계세요. 초음파도 2개가 있잖아요. 질 초음파가 있고 복부 초음파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놀랐던 질 초음파를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를 가면은 그 처음에 이제 진료 보러 들어가서 이렇게 탈의실 공간에서 약간 자기가 입던 옷이랑 속옷을 벗고 그 치마 가운 같은 거 입고 이제 의사 선생님 그 진료대에 앉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이렇게 가려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질초음파 하는지도 모르고 레깅스를 입고 갔는데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주는 것도 없는데 초음파 선생님 바로 옆에서 레깅스 벗고 속옷도 벗고 위에는 입고 있는데 아래는 다 벗은 상태.
하는데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원피스를 입고 진료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아직 좀 취약하지 않나. 약간 이제 뭐 이렇게 1대1로 해주고 뭐 이런 신경 써주고 VIP 대접해주는 거는 되게 잘 하는데 약간 그런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수치심을 느꼈던 거, 그게 좀 한국하고 좀 배려가 다른 거고, 한국은 무조건 앉으면 뭐 소독부터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바로 진료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뭐 팬티 라이너 챙겨주고 이런 것 없고 그냥 다시 입고 나가면 돼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질 초음파 할 때는 한국에서는 남편하고 같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선택할 수 있어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질 초음파 처음에 하는지 모르고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 화면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아기를 볼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막 집중해하고 신기해하고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옆에 앉게 해가지고 조금 덜 수치스러운. 아, 그리고 한국 산부인과에서는 제 기억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옆에 앉은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는 게 있는데 중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무릎을 세우고 앉아가지고 셀프로 셀프로 다리를 벌리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는 이제 약간 한 15주, 19주 이렇게 주수별로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 때부터는 이제 복부 초음파로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질 초음파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성별을 알려주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당 의사한테 돌려서 말을 해봤어요. 아, 혹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냐 했더니 그분이 항상 빵긋빵긋 웃는 의사 선생님인데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한 16주차 복부 초음파 할 때 초음파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그 다리 사이 초음파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양해를 했더니 흔쾌히 웃으시면서 해주셔가지고 남자인 거를 알았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니프티 검사가 약간 필수? 제가 좀 35살 언저리여가지고 필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도 성별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초음파 선생님께 센스 있게 다리 사이를 집중해달라 해가지고 눈치껏 알게 되었고요. 니프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중국 청두에 사는 산모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중국도 약간 저출산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니프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기본 버전과 고급 버전. 한국에도 그 성별을 알 수 없는 것과 성별을 알 수 있는 거에서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은 성별은 제외하고 기본 버전, 고급 버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좀 신기한 게 약간 니프티 검사할 때 서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때 꼭 남편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 이름을 쓰고 지장을 또 그렇게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 증거로 막 이렇게 했다. 자기네들한테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중국은 또 엄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달랐던 게 무조건 중국은 다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리프티 검사도 기본과 고급이 있는데 그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또 임당 검사할 때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이 있고 좀 더 맛있고 달달한 그 뭐 돈 내고 먹는 유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둘 중에 뭘로 마실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제가 패키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조금 돈 내는 것들이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너네는 왜 자꾸 뭐 이거 하면 돈 더 내라, 이거 하면 더 내라,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왜 이렇게 해서 돈을 내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굉장히 해주시고 결국에는 돈을 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임신한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병원 갔다 와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야 그래도 한국은 막 영양제 같은 거 뭐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달라고 해야지 주는데 중국은 알아서 이건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챙겨주고 필요한 거 처방해주고 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 이러면서 이러길래 설명을 되게 잘해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금은 부족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그냥 이거 결제해야 돼, 결제해야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아마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거를 잘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잘 먹고 있는지, 오늘은 입덧은 어떤지, 뭐 이렇게 좀 엄마처럼 챙겨주고 처방해주고 약간 진짜 친절은 했다. 그런 부분이 또 메리트라면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복에 피를 뽑으러 가면은 이런 쿠폰을 줘요. 그래서 공복에 피를 뽑고 난 다음에 1층에 가면 식당이 있어요. 카페랑 식당. 근데 식당까지는 아니고 이 쿠폰은 카페에 가가지고 이거를 내면은 거기에 빵 종류가 빵집처럼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빵집처럼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개 고를 수 있고 두유 나오고 그다음 견과류 나오고 고구마 나오고 이런 간식들을 먹고 집에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10시 반이 되면은 그 도우미 직원분이 그 과일이랑 비스킷 같은 거 그런 거를 트레이에 끌고 산모들을 이렇게 투어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줘요. 산모들이 이제 자주 배고프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는 무료로 그렇게 주곤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약간 한국 설날 같은 거를 춘절이라고 하는데 그 명절 전후 시기에 갔을 때 너무 대기가 길어가지고 계속 간식 그 공간에 가가지고 과일 가져와서 먹고 과자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중국 병원 다니니까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다. 이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중국이 서비스가 좋은데 한국에서 왜 출산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중국어가 엄청 유창했거나 그리고 조금만 더 그 디테일한 시설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중국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출산이기도 하고 초산모이기도 하고 뭐든지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뭐 신생아 목욕하는 거 뭐 이런 거 한국에서 했을 때는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 메리트로 느껴졌고 한국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서 한국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엄청 바쁘기 때문에 직업이 바쁘기 때문에 저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할 것 같아서 그 이유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엄마 아빠 옆에서 좀 마음이 편안하게
첫째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일단 한국에 출산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적으로 말을 하면 저는 진짜 중국에서 산부인과 갔던 거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좀 비싸서 그렇지 한번 갔다 오면 돈이 너무 쑥쑥쑥 나가니까 되게 그거는 그랬는데 시설적인 면도 깨끗한 편이긴 했고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이런 전담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움직여주고 나를 위해 이렇게 진료를 봐주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30주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받은 거는 이렇게 애기 처음에 이 정도 있을 때 이게 몇 주에 줬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2장 받은 거밖에 없고 30주 이제 마지막 진료라고 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까지 봤던 진료 검사 이런 것들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1주 차에 탈 건데 이제 32주부터 비행기 이슈가 있긴 하나 혹시 몰라서 이렇게 비행기 이것도 받았습니다. 저는 청두에서 임신을 하고 산부인과를 다녔는데요. 비싼 거 빼고는 너무 만족하고 편안하게 다녔기 때문에 다음에는 해외에서 편안하게 다녔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중국어 잘 못해도 파파고로 나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답답할 뿐이지만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임신 산부인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또 입덧이 끝나고 출산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태아보험 가입하는 거라든지 아기용품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거 산전요가 등등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안녕.